네, 안녕하세요. 이토마토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넥타이를 안 하려다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요즘 많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저도.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제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이토마토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저 담당해 주시는 분이 저 페이지를 꾸며주셨는데 파란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촌스러워서 주황색까지 좀 이렇게 곁들여서 좀 세련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수 동향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봉 보시고 뭐 떨어질까 내릴까 그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외인하고 기관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외인하고 기관 동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표를 준비했는데 이제 보시면 좀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아실 건데요. 제가 지금 이제 4주 정도 하고 5주 차인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뭐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뭐 1월 달에도 뭐 장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지난 작년 기억하십니까? 9월, 10월, 11월 뭐 엄청난 급락장이었는데, 뭐 그때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물론 뭐 저희 매일매일 보고 있는 요거 뭐 MTS나 HTS를 보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힘드십니다. 매일매일 보는 거, 내 종목이 뭐 산 것이 떨어지고 있거나, 특히 뭐 저희 개인들은 2차 전지를 많이 들고 계신데, 많이 조정이 나오면 되게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뭐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말장난 같은데, 뭐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근데 뭐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원래는 그 개인들의, 기업들의 그 실적은 항상 연말에 좋지 않습니다. 4분기 실적이. 특히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였는데, 이익 전망치도 많이 좀 내려가 있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4분기 실적도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작년 말에 좀 랠리를 펼쳤죠. 미리 땡겨서 가는 바람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괴리를 좁히는 그런 모습, 실적, 즉 숫자로 찍히는 실적과 어떤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제 뭐 증시로 이제 자금이 이제 오겠다, 뭐 이런 금리나 기대감, 이 두 가지 어떤 괴리, 그것이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 조정만 잘 넘기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저희 이 토마토 프로를 많이 보실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실 겁니다. 지금 속된 말로 쫄지 마라.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조정 이후에 이 조정을 분명히 돌려놓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던가 아니면은 단기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아까 오전 좀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꼬리 달고 지금 올려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오늘 내일 정도 단기 반등 자리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은 지금 뭐 손절하기엔 너무 좀 늦었습니다. 손절하시려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3%에서 5% 내가 가진 평단가에서 3에서 5% 정도 내렸을 때 기계적으로 손절을 하셨어야지, 지금 막 뭐 10% 마이너스 10% 15% 되었으면 조금 늦었죠. 그래서 차라리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것이 낫다. 그리고 그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재료 매매, 김진환의 매매 전략.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매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번에는 제가 좀 누적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12월 15일부터인데 뭐 의미가 없어서 12월 18일부터 제가 잡아봤어요. 그 다음 주거든요. 12월 8일, 18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잡아봤더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지금까지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4조 7천억 순매수, 오늘 한 1,000억, 한 2천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1월 들어서 좀 파는 모습이 보이죠.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가 보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1월 달에 하락을 주도하는 것은 기관하고 연기금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서는요, 제가 뭐 일정 매매, 재료 매매 하지만 기관이 매도하지 않거나 기관이 오히려 사는 게 방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보시면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은 어떤 큰 차이가 없고 외인이 사는 건 뭐 거의 IT 뭐 그쪽 반도체였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외인이 뭐 작년 말 12월 28일인가요? 그때 한 8,200억 정도 순매수였는데 지금 7,159억, 이게 어제까지였습니다. 조금 매도가 나온 모습이 한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뭐 그렇게 팔지는 않는데 옆에 보시겠습니다. 예, 뭐 속된 말로 뭐 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기관 분들이 기관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하락의 어떤 주범은 기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연기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기금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말하고 뭐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한 500억 정도 순매수 정도네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좀 기관이 좀 매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관이 좀 방어해 주는 것, 즉 기관이 그냥 아예 사질 않던가 그냥 매도하지 않는 오히려 사는 것들.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제가 주말에 한 2,000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은 기관이 연속 순매수하는 것들이 좀 차트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인분들 어려우시잖아요. 무슨 뭐 선물 보시고 코스피, 코스닥 선물 보시고 많이 전문가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매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작년 말에 1년 동안 넘지 못한 라인을 코스피는 넘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뭐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국 증시가 아닌데 코스피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죠. 뭐 이평선과의 이력이 벌어지든가 제가 보는 지지저항 선에서의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그 이격을 좁히는 모습. 근데 너무나도 하락세가 심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음봉이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8거래일 음봉, 그 다음에 어제 양봉, 그리고 다시 또 음봉입니다, 오늘. 거의 뭐 10거래일 연속으로 좀 내려주고 있습니다. 뭐 다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넥타이 색깔 제가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웃으셨으면 해서. 근데 저는 단기 바닥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평선적으로도 뭐 60일선 정도죠. 그 정도로 지금 오늘 터치해주는 좀 강력한 하락세였는데 오늘 좀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제가 HTS를 띄웠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 한 1,700억 정도대를 매도해주고 있고 기관이 또 오늘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600억대를 매도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락 주도는 기관이 하고 있다는 점. 개인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지 4천억대를 코스피에서 순 매수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작년에 어떤 대주주 물론 뭐 이제 기준 대주주 세금 기준 완화로 인해서 조금 매도세가 덜했다 하더라도 어떤 주주명부에 오르기 싫어하는 그런 큰 손들의 물량들이 좀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팔았다가 연초에 좀 다시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좀 살짝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도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지금 저희 코스피, 코스닥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솟았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부터는 너무 이제는 그 우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를 뭐 내일 이후 만약에 내일도 음봉이 나온다면 매수해주는 전략으로 차라리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양호합니다. 즉 전고점까지 아직 뭐 상당히 뭐 지금 보시면 제가 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펜도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초보여서 잘 못 쓰다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쪽 여기가 지금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지금 고점인데 대충 900선입니다. 대략적으로 900선인데 900선을 지금 가지도 못하고 지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밑으로 하방으로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좀 내려올 여지가 있긴 있는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오른 부분도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있다. 지금 제가 보는 어떤 저항선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847선 정도, 그 정도 지지선인데요.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 뭐 한 1%에서 2% 정도 좀 강한 하락이 나오면 내일 정도부터는 매수할 만하다. 뭐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좀 급락이 나온 섹터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술주 쪽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LNF가 어제 시외에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쇼크라고 봤는데 오히려 오늘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좀 2차 전지 강한 그런 주도주급들은 뭔가 반등세, 이런 뭔가 실적 악화 이런 것들 발표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보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2차 전지 팬들 많으시죠. 근데 이성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서 이제부터 쭉 내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횡보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전기차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세는 조금 꺾이긴 꺾였으니까 이제 꺾인 다음에 완만하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뭐 저 같아도 전기차를 이제 살 예정이니까 앞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는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러니까 실적도 그냥 아주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뭐 크게 막 나올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주가가 예전처럼 아주 강한 시세를 보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렇잖아요. 어떤 모든 주식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면 그것이 다시 급격하게 다시 올라가나요? 힘듭니다. 그래서 대시세는 이제 힘들 것 같고요. 완만하게 이제 수직 계열화 잘 돼 있고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해 보이는 그런 이제 좋은 기업들은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제 뭔가 미래 먹거리 쪽, 뭐 전고체 배터리죠. 이런 부분이나 LFP 배터리 같은 것. 그러니까 이런 쪽, 뭐 나트륨 배터리, 그래서 기존의 리튬 배터리를 뭔가 대체하거나 어떤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런 식으로 어떤 뉴스가 있으면 튀는 식으로,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러한 종목 차별화. 그래서 뭐 포스코 계열이나 에코프로 계열이겠죠. 이런 쪽도 뭔가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수만 저점만 잡으면 2차 전지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 반도체도 오늘 좀 내립니다. 근데 반도체도 올라갈 거고, 제약바이오가 그 연말에 좀 좋지 않았습니까? 내려왔지만 올해 금리나 최대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매수를 생각해 볼 뭐 그렇게 역발상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반등장에서 하시고, 그때 손절을 좀 하시되 그 자금으로 뭐 다른 어떤 유망한 섹터로 갈아타기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거는 지난주 일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일정 정리한 거의 2000여 개 차트를 보고 한 20, 30개로 제가 보통 줄이거든요. 한 주에. 제가 이제 이토마토에서 활동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일요일 저녁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략할 거 2, 3개, 3개, 4개 정도 뽑아서 월요일부터 공략을 하는데, 그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몇 개 뺐습니다. 몇 개 뺐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거 뺐는데 그게 지금 또 오늘도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은 그렇게 우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 좀 보여드리는데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요날 제가 방송한 날이 요 파란색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복지부의 저출산 간담회 이슈였습니다. 물론 뭐 저출산하면 저희 뭐 떠오르는 게 아시다시피 꿈비, 뭐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거잖아요. 삼성 출판사 그런 것들 보실 텐데, 저는 네오셈을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던 게 네오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네.
실적주였습니다. 네오슨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기 화장품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오팜이 이쪽 저출산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오팜을 꼽았습니다. 뒤에 이제 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네오팜 뽑았는지. 그래서 원픽으로 뽑았는데 이것이 강한 시세를 뭐 내주고 있습니다. 예, 실적장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관련주니까 예를 들어서 꿈비를 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꿈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적주가 오면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그 관련 섹터 내에서 뽑고 수급이 외인 주도의 장세면 외인이 사는 그런 종목을 뽑고 이런 식으로 재료 매매, 일정 매매를 해야지 일정이 있다고 그냥 다 간다? 이건 아닙니다. 네. 제가 보통 댓글을 보진 않으나 댓글을 봤더니 뭐 일정 뭐 다 하는 거 뭐 이런 게 노하우냐 뭐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정주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만의 뭐 노하우라는 게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죠? 하락장에서도 갈 수 있는 일정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이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고 뭐 전문가 활동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눌러주시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어떤 거였냐면, 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처리 이슈였습니다. 뭐, 요거는 그 주에 이게 주말간에 뉴스가 나와버렸죠. 뭐 국회 통과될 거라고 해서 바로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급등이 나왔고 이제 음봉 마감했는데 방송한 날이 저 파란색 동그라미였습니다. 그 다다음 날에 아주 강하게 뭐 상승을 하고 좀 내려왔죠. 컨택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그날 방송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AP위성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고 했지만 컨택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뭐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궤도 위성 쪽으로 조금 뭔가 우량한 우주 항공 섹터의 종목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좋은 흐름이 그 다음 날에도 나왔습니다. 다다음 날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일정주의 어떤 매력은 이런 겁니다. 그날에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솔직히 그날은 그 전날까지 시세가 나오면 매도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일정이 살아있든가 추가적인 어떤 우주 일정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면 또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정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다른 주식 방송도 좀 봤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다른 분들 하시나 뭐 TV 무슨 TV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뭐 12월, 뭐 11월에 추천한 것이 어제 11월 며칠 날 갔다고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뭐 30% 갔다, 40% 갔다. 근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까지 뭐 목표가를 정해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정도까지 다 드시진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일정주라는 건 제가 3%에서 5% 안정적으로 그것도 일주일 안에 시세가 납니다. 그래서 되게 그 회전율도 좋고요.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가지 않으면 빠르게 한 마이너스 2%권 안에서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빠르게 손절하면 그리고 3%에서 5% 정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면 계좌는 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정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페이지 보시면 저의 어떤 이제 펀더멘탈 매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했던 것이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제주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뒤에 언급할 거지만 KINX 같은 것들도 제가 주도주로 제가 꼽았던 것입니다. 뭐 그리고 안랩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요. 제가 외부 활동에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30, 40%, 50% 그리고 100%까지 초반에 들어가서 저희가 수익을 취하는 그런 매매를 제가 거의 5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 재료 매매 단기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저의 부분적인 어떤 매매 기법이라는 것, 네, 그런 방법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인데요. 엔터 섹터가 좀 좋지 못합니다. 뭐 실적 시즌이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관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일정이 뭐 그렇게 강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BTS의 성장기를 다룬 만화책 출판 이슈였는데 그 주에 그래도 엔터 섹터 중에서 차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엔터 섹터 중에선 탑픽으로 꼽았었고 그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날이 방송 날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 다다음 날에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내려왔다는 점.
제가 일정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끝마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그 매도를 하시고 단기 스윙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목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정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주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죠. 네, 추세가 좋은 종목을 뽑되 기관 수급이 좋은 종목. 네, 아까 제가 기관 수급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관의 매도가 좀 중요한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이 좀 매도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기관이 건드리는 종목인데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네, 이런 것들을 보시되 그리고 이제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일정이 이어지는지 보셔라. 그래서 제가 1월 말일 정도 살짝 좀 보여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 시즌이죠.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일정은 좀 이제 1월은 많이 좀 없어졌고요. 이제 다 이제 종료가 되었고 실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뭐 인텔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지는 섹터의 종목. 그리고 밑에 적었습니다. 실적 시즌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오늘 반도체 sek터가 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좀 실적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3월, 4월, 5월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좀 상승, 이제 작년에 실적으로 뭔가 잡힐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 실적들이 올해 1분기에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적의 어떤 괴리감이 조금 오늘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LNF의 어떤 경우에서처럼 4분기 실적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악재 해소가 돼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그 날부터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반도체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감안을 하시고요. 대신에 반도체 중에서도 조금 이제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버텨주고 더 좋아지는 그런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상당히 뭐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생활에 이제 파고듭니다, 이제. 그래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저희, 데스크탑으로 저희가 이제 아니면 특히 전문가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AI를 활용했다면 이제는 핸드폰에 이제, AI가 들어와서 이 핸드폰을 제 비서처럼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만 장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도, 그 다음에 가전에도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AI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뭐, 그리고 어떤 섹터가 시작을 하면 예전에 그 PC였죠. PC가 이제 최초의 어떤 그 슈퍼 사이클, 즉 실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5년을 갔더라고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이번에 시작을 한 게 뭐 작년부터니까 지금 이제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계속해서 AI는 주도급으로, 주도 섹터급으로 갈 수 있는 장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은 이번에 업스테이지가 뭐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이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좋은 기업들,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희가 잘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그 거대한 어떤 그 메모리들을 처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AI를 학습을 시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뭐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재고가 아직 다 소모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로서,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바로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조금 엉덩이를 좀 무겁게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는 접근하시고요. 4분기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악재 해소로 그때부터 다시 우상향할 수 있다. 조금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의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도 코스피에서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번 주 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드리는 게 일정 중에서 탑픽입니다. 탑픽이 뭐냐면 일정도 좋고, 그 다음에 관련주 차트도 괜찮은 것.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거에 제가 동국제약하고 한미사이언스를 넣었습니다. 네, 지금 넣었었는데 화요일 거는 월요일 거는 빼고 화요일부터니까 넣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가네요 오늘. 물론 방송을 시작한 할 때쯤에는 벌써 한미사이언스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보시는데요. 오늘 일정인데요. 통상교섭본부장 이제 취임 첫 행보로 히토류 금속 생산 현장을 방문 요 일정이 있는데 요 일정은 17일 내일 석간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히토류 하면은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트가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뽑은 이유가 장이 좋지 않으면 해칭주라고 하죠. 조금 인버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분쟁 쪽이죠. 그래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일본하고 관계 안 좋았을 때는 지소미아 같은 것들이나 지소미아나 아니면은 일본의 어떤 우리 반일 애국 관련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부장 관련주였죠. 그쪽에서 일본에서 좀 제한을 걸었던 부분 그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중 분쟁 쪽이죠.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에 대만의 어떤 총통이 친미 쪽으로 의원들은 의회 쪽은 이제 친중 쪽이 조금 차지하긴 했는데 친미 세력의 어떤 총통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차트적으로 괜찮아서 제가 뽑은 것인데요.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렇게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봤거든요. 저희 HTS에 띄워봤는데 나름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죠.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바닥에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뽑습니다. 네. 이런 종목, 추세가 나름대로 좀 올려주는 그런 종목들을 뽑고 있는데, 어제 유니온 머티리얼은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중 분쟁 섹터는 대표주가 이제 히토류긴 한데,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옮겨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쪽 제재였죠.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예전엔 3S도 3S 종목, 그다음 피델릭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좀 내리면 또 보시면 이것도 분명히 시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중고 장비 반도체 장비 쪽인데 서플러스 글로벌은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슈플로에서 제가 지난 12월 달이었나 12월 말에 제가 이야기 드린 다음에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보실 거고요. 그래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정인데 솔직히 아주 큰 일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중 분쟁의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움직임이 좀 있어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정도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제 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오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오늘 스마트 팩토리 쪽도 많이 움직임이 있죠. 예, RS 오토메이션, TPC, 스맥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보니까 장중에 여러 찌라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이삭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갔었죠. 그래서 저는 SBB테크를 뽑았습니다. 제가 이 정리한 거는 다 일요일에 끝마친 겁니다. 이게 월요일, 어제 거 보고 말하는 거 아니냐, 오늘 거 보고 말하는 거냐가 아닙니다. 이거 다 자료를 제가 일요일날 작성한 것들이고 PD님께 제가 월요일 밤 어젯밤에 제가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혀 수정 없이 그냥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 오늘 좋은 모습이었죠. 예, 그래서 원픽으로 뽑았습니다. 여러 개 그냥 말해놓고 이 중에 하나 갔다가 아니라 SBB테크가 오늘 좀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수요일 이제 내일이죠. 나토의 군사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나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지금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 주 좀 장이 주초는 좀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홍해 사태도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해칭주를 다 넣었으면 뒤에 보여드릴 건데, 원유 쪽, 천연가스 쪽, 방산 쪽 다 넣었는데, 그 중에서 빅텍과 코치 테크놀로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빅텍 한번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어땠습니까?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제가 이제 이토마토 활동할 때 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미 뭐 지난 거 왜 이야기하냐 하실 수 있는데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빅테크 좋은 모습.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들이 정말로 가는구나. 물론 뭐 미리 갑니다. 이게 제가 수요일 날 적어놨다고 수요일 날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일정이란 것들은 요즘에 뉴스로 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SNS나 뭐 카카오톡방 이런 것들로 뭐 거의 사람들이 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월요일부터 다 보십니다. 일요일부터 다 정리 다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신 다음에 튀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수요일 날에 일정했으니까 수요일 날 팔아요가 아니라 오늘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오늘 파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오늘만 해도 시세가 거의 뭐 15% 나오는 건데 이거를 내일 일정에서 가져간다 이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빅텍 같은 것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나토 군사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저희 북한의 어떤 김정은의 어떤 강성 발언도 있었죠. 근데 제가 뭐 지금 외부에서 지금 활동을 좀 합니다만 그 외부에 제 지금 서비스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산 같은 경우에 올해 미국 대선도 있고 우리 총선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난이 있는 북한이 분명히 뭔가 뒤에서 딜을 할 것이고 뭔가 도발을 분명히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뭐 이제 뭐 침공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한 도발을 북한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빅텍 같은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공화당 쪽이 만약에 된다면 뭐 그쪽이 지금 경선을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위 산업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제 어떤 방산 이제 뭐 3위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매출로 따지면요. 그래서 방산 쪽도 좀 스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화 시스템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뒤에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1월 18일 목요일에는 에이징랜드 유진테크 적었는데 에이징랜드는 월요일 날 시세가 이미 나왔습니다. 에이징랜드는 TSMC랑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TSMC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좀 좋지 않으면서 이미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어제 뭐 시세를 줬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게 또 목요일이라고 해서 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TSMC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인 거지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들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적었던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약간 시세를 좀 줬습니다.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1월 19일 금요일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 네, 오늘 아침 11시 15분에 제가 하는 이슈 플로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뭐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미 좀 메타버스랑 XR, VR 쪽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재료 소멸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사우디에서도 뭐 7,800억 정도 이제 XR 기업의 투자가 얘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XR 기기 올해 출시, LG전자도 내년에 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소니도 마찬가지네요. 소니도 이제 이번에 XR 기기를 출시를 이제 할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뭐 XR 쪽도 괜찮습니다. AI에 너무 묻혀서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뭐 저가권에서 고개를 드는 그런 섹터가 많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나 현우산업 적었는데 이것들도 좀 오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특히 현우산업 같은 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우산업도 뭐 애플 관련주죠. 예, 보시면요. 뭐 오늘 보시면 오늘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좀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적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시세가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시면 네, 오늘 거의 한 8%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좀 2시라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매매에서는 저와 이제 하시게 될 거라는 거. 네.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플 비전 프로 관련주입니까? 이게 솔직히 현우산업 하면은 뭐 애플카 이런 것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정주 뭐 다 아는데 뭐 그 얘기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차트도 보셔야 되고요. 뭐 실적 시즌이 실적도 보셔야지 뭐 잡주 뭐 시총 낮고 뭐 이런 것들 뭐 끼 있다 뭐 해갖고 그렇게 막 들어가시는 뭐 그런
그런 묻지마 매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일정 매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코스닥도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바로 막 튀는 그런 시총 작은 것들로 막 시세 막 갑자기 급등 나오는 이런 조금 뭐랄까요, 직장인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 따라오기 좀 쉽지 않은 분봉을 계속 봐야 되는 트레이딩 영역에 속하는 그런 매매를 너무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량주도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단타도 마찬가지고 단기 스윙 일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펀더멘탈 매매는 뭐 당연히 뭐 안정적이죠. 그죠?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정 매매만 보여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펀더멘탈 관련 그런 매매법도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반이니까 제가 제 일정 매매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일정 매매로 제가 블로거였습니다. 블로거 할 때 최단 기간 6개월 안에 제가 이웃수가 7,000명까지 도달했거든요. 6개월 만에 7,000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정 쪽에서는 제가 상당히 좀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화하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침에 관심 섹터라고 해서 그날 강할 그런 섹터 정리, 미국장과 원자재 시장 정리, 그리고 이제 그날의 어떤 일정 정리 이런 것들을 제가 탑픽을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매매를 보통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최초로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에 보통 많이 보시죠. 뭐 증권사에서도 그런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내일 수요일 날 4시에 제가 이토마토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탑픽을 뽑았던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 매매 말고도 당일 매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만의 어떤 매매법을 내일 보여드리니까 4시에 꼭 유튜브 꼭 봐주시고요. 이토마토 유튜브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표의 내용들입니다. 거기 어떻게 제가 적어놨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니온 정도 적어놓고선 지수가 별로라서 분쟁 섹터 쪽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드렸고, 거기에 뭐, 거기 밑에 히토를 보면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동구관련해서 적어놨는데, 동구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네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역시나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 거기에 SBB테크랑 SPG 넣어놨는데 SPG도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속기 쪽에 우리나라에서 뭐 상당히 우량한 그리고 돈 버는 회사입니다. 네,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예전에 제가 드론 쪽 하다가 알게 된 회사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SPG도 뭐 더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SBB테크 같이 뽑았다가 아까 그 표에는 SBB테크만 제가 딱 하나 뽑았습니다. 이 둘 중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관련주들을 여러 개 적어놨는데 보통 차트 순으로 적습니다. 차트 순으로 적는데 뭐 유로메카도 있고 지능형 로봇에 로보티스 적었는데 로보티스 오늘 좋은 모습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차트를 다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다음 표에 대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 예, 거기 보시면은 거기 제가 그 요약본에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16일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IB 대형 미국의 은행들을 시작으로 찰스 슈왑 증권사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쪽들 발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일부터는 TSMC 같은 기술주 쪽이 발표를 합니다. 23일엔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24일 테슬라, 25일 애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거기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2월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 반도체 쪽도 보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보시면 이제 금요일에 아까 적었었던 비전 프로 관련 일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SPG랑 뉴프렉스 넣었습니다. SPG는 뭐 이런 쪽도 들어갑니다. XR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메타버스랑 그래서 여기도 지금 중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XR 쪽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뭐 롯데정보통신, MP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 강한 모습이죠. CES에서 메타버스 하나의 플랫폼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좀 뭐 상당히 뭐 반향을 좀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롯데정보통신도 오늘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저기 적어놨는데 솔루 첨단 오늘 좀 가는 모습입니다. 뭐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좀 다 움직임이 좀 나와서 좀 제가 또 다시 이거 보십시오 할 만한 것들 좀 뒤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시면요. 이제 화요일 일정 여기에 보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나옵니다. 예. 근데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렇죠? 예. 메리츠 금융지주 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얘기를 드려야 되네요. 예.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지금 그은 거 보이시나요? 네, 대략적으로 조금 더 위에 그 5만 9천, 한 6만 원 정도에 그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전고점이라 그러죠. 전고점의 근처에 갖다 놓은 것들을 좀 봅니다. 제 노하우입니다. 이게 일정주 보시는, 뭐, 물론 여기 지금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관련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 IB고, 투자은행 쪽,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 쪽이겠죠. 그 중에 차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 많이들 하시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주 친화적이죠. 자사주 소각도 좀 잘하고. 그래서 뭐 나름 차트적으로 좋았고 그래서 뽑아놨습니다. 좀 큰 글씨잖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한 것이 제가 뭐 월요일 날 너무 많이 가서 그나마 추세가 괜찮은 것들 월요일 밤에 좀 큰 글씨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좀 가져왔는데 이것도 좀 오늘 가는 모습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면 또 보시는 식으로 하시고 중기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밑에 이제 서플러스 글로벌 적어놨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으로. 근데 이번 주 제가 반도체 종목들 좀 보니까 물론 제주 반도체, 네오셈 이런 것도 뒤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래도 그나마 뭐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중 분쟁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뭐 이슈가 어떤 나오면 즉 뭐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 이야기만 나오면 뭐 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을 제가 뽑아놨는데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오늘 좀 내리는 모습인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요선 있지 않습니까? 네, 3,970원 선. 요선 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800원 선 정도 지켜주면 좋은 모습인데요. 이것도 제가 차트 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 앞에 보이시면 요거 요렇게 보이십니까? 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했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툴을 활용합니다. 저한테 제가 좀 활동을 할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시는데 이거 보시면 어떤 게 보이세요? 와, 네. 제 여기 인터폰이 있는데 저 PD님께서 말씀을 답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잘하십니다, 주식을. 네, 거래량 밑에 보이시죠? 근데 앞에 거래량 보시겠습니까? 거래량이 어때요? 되게 크지 않습니까? 앞에 세 개. 앞에 요 세 개 거래량보다 이렇게 동그라미 못하네요. 이 거래량이 큽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은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지르는 겁니다. 네, 지르고 그 뒤에 보시면 거래량이 죽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안 나갔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봐도 뭐 무방은 하나 저는 그냥 이렇게 누가 항상 보고 있다가 질러준다라는 것 그리고 요거 뭐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은 10월, 11월, 12월 보세요. 어떠세요? 매 달마다 튑니다. 매달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뉴스만 나오면 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추세가 조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어제 좀 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일정주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추적을 하시면 되겠죠. 좀 내려오면 또 저렇게 한 방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충분히 다음번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당장 마시고, 조금 추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주 일정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일정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요? 네, 보시면은 유니트론텍도 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코콤,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크게 써놨죠. 그죠? 제가 어제 보고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코콤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CCTV 쪽이죠. 이거 일정 되게 좋았습니다. CCTV 등 물리 보안을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한다. 요 보도 일정으로 이제 과기정통부가 언론사에 넘기는 겁니다. 코콤도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오늘 좀 튀어요. 뭐 물론 뭐 관련 좀 많잖아요. 코콤 말고 코맥스도 있는데 제가 굳이 코콤을 썼습니다. 이제 코콤이 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차트를 잘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툴에 좀 익숙해져서요. 오늘 이렇게 치는데 뭐 이걸 오늘 제가 사시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일정 보고 좀 들어오는 그런 물량도 있고요. 예. 그래서 코콤도 오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거 있는데 드래곤플라이도 지금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미 요 솜즈라고 해서 9일날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지금 처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벌써 지난주에 한번 튀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는 또 오늘 보면은 내일 뭐 신작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근데 드래곤플라이 같은 거 시총 500억도 안 되는 거를 방송에서 제가 사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정적으로 그냥 살짝 보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네. 하여튼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아시겠죠? 그죠? 제가 정리한 것들이 정말로 가고 이렇게 장이 좋지도 않은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 적은 것들을 좀 부연 설명하려고 적어 놨습니다. 여기 지금 반도체 제가 적어 놓은 것도 종목들 한번 보세요. 반도체 밑에 PCB에 현우산업 있죠? 그죠? 반도체 장비에 네오셈 보이십니까? 이거 월요일날 텄습니다. 반도체 재료 3S, 3S도 튀었습니다. 월요일. 시스템 반도체, 에이즐랜드 이런 것도 튀었죠. 네, 그죠? 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이미 일요일날 작성한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코콤, 시티랩스, 코맥스 요 셋 중에 코콤만.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요 이 세 개의 요 나열 순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모든 것은 차트 배열, 제가 그 차트 좋아하는 순으로 배열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정 보시면요. 그 다음 일정 보시면 가온칩스 수요일 날에 있고요. 갤럭시 S24 해갖고 요거 뭐 제주반도체가 오늘 좀 어제부터 움직이는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목요일 초고대 AI 플래그십 관련해 엠노, 네오셈은 뭐 이미 좀 시세를 줘갖고, 예, 우선은 가온칩스 엠노 정도, 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없어갖고 좀 빨리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갤럭시 S24에 대해서 보십시오. 뉴프렉스랑 제주반도체 넣었죠. 물론 이제 좀 아쉽게 뭐 여기 탈락을 좀 했습니다. 제가 메인 일정에 S24는 너무 좀 재료가 소진됐다 생각해서 제주반도체 뺐는데 제주반도체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4, 24 거기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를 좀 적어 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삼성 SDS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드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엠노하고 삼성 SDS가 협업해서 이제 AI 플랫폼이 하나 2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요거는 한번 중기적으로 추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목요일 이제 과기부 AI 일정 보시면 여기 또 엠노가 있고 인스웨이브인데 인스웨이브 같은 경우 또 어제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요일 날 정리한 게 뭐 예언하듯이 간다라는 모습. 네. 뭐 안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적어 드립니다. 뭐 간 것만 다 적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해칭 세트에 보면 게임 쪽도 한 20, 30여 개 종목이 있는데 다 보고 W게임에서 요즘에 조금 소셜 카지노 쪽, 그래서 도박 게임 쪽, 예, 그쪽 카지노 게임이 좀 실적이 좋은가 움직임이 좀 있어서 W게임에서 좀 넣어놨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칭으로 따로 정리해 놓은 것들인데 요거 다 보시면 이것들 다 월요일날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리한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로키드 마틴, 즉, MS AI 쪽,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방산 쪽, 이런 이슈, 그 실적 발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에는 인텔하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인텔 하면은 뭐 당연히 종합반도체 쪽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하면은 2차 전지랑 자율주행 섹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섹터 쪽은 좀 뭔가 반등의 기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좀 이야기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만약에 보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얻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좀 클라우드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앞으로 좀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2028년엔 1862조의 시장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항암제 규모가 200조 시장이거든요. 뭐 비만약 같은 경우에 100조 시장입니다. 2028년에. 근데 뭐 클라우드 섹터는 이 정도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쪽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하면은 가비아, KINX, 삼성 SDS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정도 한번 추적해 볼 만합니다. 뭐 그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일정 매매뿐만 아니라 제 매매도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제 VOD로 올라가니까 제 일정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제 이토마토 라이브 유튜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11시 15분에 제가 이슈 플로에서 하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도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